강의 주제 물티슈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네, 영국이요. 영국에서는 물티슈로 인해서 사망자가 6명이나 됐고요. 감염자는 62명이 감염됐습니다. 자, 이 내용, 기사 내용을 속으로 쑥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물티슈가 그냥 물티슈가 아니고 응급처치에 사용했던 물티슈였어요. 그러니까 살균 소독이 돼서 이 열려있는 피부, 그러니까 상처난 피부, 피가 흘리는 이 피부에 이렇게 쓱쓱 닦아내는 알코올이 충분하고 세균으로부터 감염되지 말라고 써야 되는 물티슈가 오히려 열려있는 피부 상처에 감염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일반 물티슈나 집에서 쓰는 물걸레 물티슈 아니었고요. 병원에서 응급으로 빠르게 소독할 때 쓰는 소독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걸 쓴 거예요. 자, 그걸로 인해서 취약하게 상처난 피부에 솜에 있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됐고, 그 감염자 중에 6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서 영국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일반인들이 쓰는 물티슈마저 전부 다 이제 사용 금지시킬 거야. 올해 말고 내년 2027년부터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물티슈로 인한 사망 사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로 뭐 이런 일이었지만 자, 지금 영국이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해? 폐지. 더 이상의 영국에서는 물티슈는 없어. 언제부터? 내년부터. 한국은? 그러면 한국은 영국하고 한국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단속하는 일이 없고요. 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또 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물티슈의 경계가 불분명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티슈는 생활용품이야? 아니면 화장품이야? 자, 대한민국 볼게요. 화장 지울 때 쓰는 물티슈, 화장 지우는 클렌징 티슈. 자, 이게 그냥 일반 생활용품일까? 아니면 화장품일까? 화장품. 화장품법에 들어가, 물티슈가. 허허이. 애매한 사이에 물티슈가 지금 낀거져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래서 크게 이 아이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가 금지시키는 거라든가 뭐 별로 없어. 자, 물티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화장품법이라면 전성분 표시법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기본 재료인데 쓰질 않아. 애매하죠? 자,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2008년도부터인데 안 써도 된다고? 이게 어느 화장품법이야? 이게 물티슈의 영역이 애매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물티슈를 무분별하게 많이 쓴다, 사용하고 있다, 편리하게 화장 지울 때도 쓰고 계세요. 과연 좋은가? 편리하지. 좋진 않지. 자, 이게 버려졌을 때는요. 자, 한 번 쓰고 버리는 물티슈 재활용해요? 못하죠. 일반 그 티슈처럼 써서 버리잖아요. 자, 버리는 건 똑같이 버리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화장실에서 버리는 물티슈 막혀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와, 매년 1,000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휴게소 가잖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할 때 휴게소 가잖아요. 거기 맨날 문구 되어 있죠? 물티슈 안 된다고. 여성 생용품 안 돼요. 물티슈 안 돼요. 하지만 무심결 넣었어. 건져내실 거예요? 한 번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물티슈 그냥 버렸을 때? 자,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세금 1,000억이 그까이 거 물티슈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네요. 자, 이제 물티슈 얘기를 꺼냈으니까 물티슈 얘기를 쭉 저는 오늘 할 건데요. 자, 물티슈 법적으로 화장품이야. 하지만 화장품 법에 전성분 표시제에는 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화장품이야?
몰랐잖아. 저도 화장품, 물티슈 화장품법인 건 알았지만, 전성분 표시법에, 이게, 예, 들어가지 않았대요. 거기에 나도 깜 놀랐네요. 해서, 다큐로 이 물티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봅니다. 자, 물티슈. 세금이 줄줄 새는데, 그리고 670통 가운데 60%가 물티슈였어. 뭐가 걸러진 협작물. 쓰레기에 걸린 게 60%가 물티슈였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거를 여태 우리가 몰랐다고 영국이 금지시킨다 하니까 이제부터 막 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일. 엄청나게 올라와요, 지금. 왜 금지해?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 규제할 법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이거를 금지시켜야 돼? 자, 이제 국회에서 또 법안으로 땅땅땅 때려주기 전까지는 몰라, 나 몰라, 니네 거야, 내 거야, 막 이럴 거예요. 세금은 줄줄 새고 있고. 자, 실험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봅니다. 물에다가 일반 휴지와 물티슈를 각각 넣어 봅니다. 일반 휴지, 코 풀고 흥 하는 거 바로 풀어져. 그래서 막힐 일 없어. 쓰레기 협찬물로 가지 않아. 그런데요, 일반 물티슈 우리가 손 닦고, 테이블 닦고, 뭐, 신발 닦고, 뭐, 이런 물티슈는요, 12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근데 뭐, 요즘 선전하는 거 있잖아. 친환경 소재로 생분해됩니다 하고 파는 물티슈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 그렇게 업체가 얘기하니까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실험 결과는 아니었어요. 자, 일회용 물티슈의 주성분이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빨대와 컵과는 달리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빠져 있고요. 왜? 화장품법이 돼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일회용들은 못 쓰게 하면서 물티슈는 못 쓰게 안 했다고요. 자,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 법도 안 따랐어요. 전성분 표시제도 따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 부분의 화장품인 거야? 제품 성분표 플라스틱 함유 여부 전혀 없고요. 변기에 넣지 말라는 문구도 없어요. 화장품법이니까. 화장품. 아무튼 애매해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주머님들이 아주 돌아버려, 미쳐버려. 왜? 화장실, 공공화장실에서 물티슈 투기로 인해 막힘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세금 1,000억 원은 줄줄줄줄 새고 있다. 이게 뭔데? 사람 편리하게 한 번 닦고 버렸던 이것 때문에 뭐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근데 그게 1,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네요. 자, 그렇다면 변기에 내려도 된다고 표시된 비대용 물티슈는 어떨까? 실험을 해봅니다. 갖고 계시죠? 그럼요. 다들 갖고 계세요. 특히나 뭐 여행 갈 때라든가 가족들이 함께 갈 때는 뭐손 씻을 때 없을 것 같아서 다들 챙기시잖아요. 네. 자, 반나절 정도 지나자 투명해졌습니다. 하수구 처리 과정에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수구 처리 과정에 이 아이가 더 무서운 애야. 비데에 사용해도 되고 생분해 된다고 해서 썼는데 이 아이가 더 큰 문제가 돼요. 일반 티슈는 넣지 많은 줄 알겠어. 근데 비데용으로 써도 된다고 했대. 얘를 써서 얘가 똑같이 흡착물로 남아. 생분해는 돼. 땅에 묻었을 때. 이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땅에 묻혔을 때는 생분해 돼. 그런데 물에 들어갔을 때는 생분해 되지 않아. 이게 비대용 물티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써도 된다라고 업체는 얘기해요. 천연 100% 생분해 막 이렇게 나와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생분해 된다고 홍보하는 물티슈도 있는데 언뜻 보기엔 비대용처럼 쉽게 분해될 것 같지만 매립했을 때, 땅에 묻혔을 때만 생분해가 되고 변기에 버릴 때는 일반 물티슈와 다르지 않다. 그쵸? 얘가 물속에서 12시간 한참을 기다려봐라. 조금 너덜거릴 정도니까 오히려 쓰레기 흡착물이 돼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더 무섭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 생분해 뭐 이러는데 그래 좋은 건 알겠다고 알겠는데 일반 물티슈나 다를 게 없었다. 실험 결과였어요. 자, 우리도 영국처럼
국회 입법조사처 물티슈 판매 금지 만지작거리고는 있으나 그러면 영국이 내년부터 2027년부터 금지시키는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아이 어느 천지 잘 모른다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고 이제 국회 통과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금지는 이미 만들어진 거는 제조 연월일에 맞을 때까지는 판매돼야 되거든. 그게 법이에요. 나 오늘까지 금지 안 시켜서 제조사에서 오늘 물티슈 많이 찍어놨어. 이 기사를 보고 더 많이 찍어놔 버렸어. 그렇잖아. 앞으로 못 만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부터 엄청 많이 만들었어. 자, 화장품법 2년. 제조 연월일로부터 2년간이 사용기간이야. 그러면 당장 금지시키잖아요. 2년 동안은 판매는 돼요. 이미 내가 금지시키기 전날 만들었으니까. 이게 법이야. 네. 아무리 안 좋은 성분이어서 오늘 발표됐잖아. 근데 이미 만들어진 건 팔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알고 미리미리 점점점점 내 생활 한계에서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 나로 인해 1,000억 원대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준비 한번 해봅시다. 자, 영국 정부가 한번 이 기사 내용 볼게요. 영국 정부는 지난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물티슈를 생활 쓰레기가 아닌 국가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2027년부터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다. 네, 이게 영국. 대한민국은 아니다. 자, 천연에 속았다. 휴지보다 더 쓰는 물티슈 알고 보니 플라스틱. 그러니까 전성분에 플라스틱으로 앉아 있으니까 물티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후루룩 녹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 주 원료시다. 오늘부터 알고 물티슈 사용 덜 하시고요. 물티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나쁜 게 뭐냐면, 일단 더 나쁜 게 뭐냐면 요거예요. 기사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물고기가 지금 한 열 몇 마리가 죽어 있는데요. 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끼처럼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물티슈래요. 특히나 여러분들 비대용 물티슈라고 생분해된다고 했던 애들 둥둥 떠다니죠? 미쳤죠, 미쳤지. 이거를 펫버그라고 합니다. 펫버그는 하수관에 쌓인 기름, 지방, 물티슈와 같은 섬유류가 자기들끼리 뭉치고 뭉쳐서 펫 완전 버그 이렇게 기름덩어리가 돼 있는 거. 자, 이걸로 이게 생태계를 다 망친다. 그 물티슈가 얼마나 무서운 애냐. 지금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네. 전남에 있는 쌍봉천이라고 하는 천이 깨끗해야 되는 이 쌍봉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대한민국이 아니지. 전 세계가. 영국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아. 물티슈 쓰면 안 돼. 법으로 내년부터 금지.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금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한 거는 사실은 유해 성분들이 무지 많아요. 자, 여러분들 화장 지울 때 쓰는 물티슈.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해보니까 이게 안전할까? 제 말 속에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이 막 담겨 있을 것 같죠? 안전하지 않아. 그냥 내가 편하려고 쓰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2박 3일 어딜 갔어. 씻을 곳이 없어. 자, 고를 때 썼어? 한 번쯤 괜찮아. 그런데 매일 밤, 매일 나의 생활에 내 습관이 폼세안 그 뭐 화장 지울 때 뭐 할 때 늘 쓴다? 이거는 아니지. 폼세안은 전에 화장 지우는 물티슈 되게 많이 써요. 많이들 쓰시잖아. 자, 그리고 또 진한 화장했을 때, 메이크업 했을 때 많이들 쓰시잖아. 그러면 다른 메이크업들이 다 지워져? 이런 분도 계시더라. 물티슈 한 장으로 지우고 나서 다시 스킨 미스트 뿌리고 화장하시는 분들? 위험해요. 괜찮아? 그래, 너니까 괜찮아. 나는 안 해. 하세요. 네, 하세요. 과다 사용 시 피부가 자극성이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매번 쓰면 피부 망가져. 본인 괜찮아? 써. 막 써. 막 그냥 막 그냥. 자, 사용할 때 물티슈 사용법인데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사용법 한번 가져와 봅니다. 피부 타입과 메이크업 종류에 맞는 물티슈를 선택한다. 내가 지성이냐, 건성이냐, 그리고 향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무향,
뭐 이런 식으로 수분 조절을 해서 쓰시자. 한 번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눌러 닦는 게 포인트고, 필요시 물티슈로 여러 번, 한 장은 안 돼. 진짜 잔여물이, 이 메이크업 잔여물이 안 나올 때까지 쓰자. 그리고 물로 꼭 헹구셨으면 좋겠다. 진짜 물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물로 꼭 마무리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면. 편리한 거 하나, 많이 쓰면, 자주 쓰면. 그래, 그 한 장에 얼마나 유해 성분이 지우기 위해서 많이 들어갔겠어요. 알코올, 진한 메이크업 잔여물은 남아있고, 그래서 그 다리깨라고 하죠? 다리깨도 생겨요. 그 눈이 빨개져요. 짓물러요. 그러면서 뾰루지 하나씩 올라와요. 자, 제대로 세장 안 됐던 거. 물티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과다 사용 시 피부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당장 아니라고요? 계속 쓰면 그렇게 된다고요. 예, 장점과 단점 딱 하나밖에 없어. 편리. 그래서 여행 갈 때나 물이 없는 곳에서 뭔가를 하실 때, 자, 고를 때만 꼭 쓰시고 그 외에는 쓰지 말자. 자, 물티슈의 성분 한번 보셔야 된다, 여러분. 물티슈 성분 중에 안 좋은, 그치, 깨끗하려고, 안 좋은 균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문제 생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어마어마한 성분이 들어가. 물이 거의 99점이고, 거기에 1%의 센 거, 자, 97%고 3%의 센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물인데, 물이 이 적셔 있는 이 물티슈가, 썩지 말라고, 균에 감염되지 말라고 넣는 방부제, 방부력. 화장품은 화장 지울 때는 더 나쁜 게 들어가. 지워지라고 하고 또 감염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배로 들어가. 네. 자, 이제 우리 흔하게 쓰는 물티슈, 식탁, 청소, 뭐 행주 빨면 삶아야 되니까 많이들 쓰시잖아요. 물티슈로 꼭 닦은 다음에 뭐 설거지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많으셔.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집 한번 쑥 봐봐. 물티슈 없나? 있지. 자, 그런데 특히 내가 먹는 음식에 닿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때문이에요. 볼게요. 습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와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방부제, 보존제가 첨가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식품 방부제도 많이 쓰이는데요. 물티슈에는 더 많이 쓰게 돼요. 자, 그게 손에 닿으면 소듐 벤조에이트라고 하는 이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죠. 우리 물티슈 맨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소듐 벤조에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제는 내 몸에 흡수됐을 때 내가 입으로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알아야 돼. 봐봐. 소듐 벤조네이트 식품 화장품 물티슈에 쓰는데 이 보존제는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사실 물티슈 한 장이 허용 기준이겠다. 아니면 한 박스가 그렇다면 붓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흡수력은 더 많겠지. 그렇지. 자, 다만 피부 자극, 알러지 반응, 과다 섭취 시 소화기 증상, 특성 상황에서는 발암 물질 생성 우려.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항문 닦는 똥 이렇게 어 아기들이 배설할 때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아기 기저귀 진짜 중요하거든. 악인데,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물티슈 쓰지 말고, 우리 때처럼 가재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가재 수건은 삶고, 이게 맞지. 근데 편리하려고 아가들에게 막 쓰는 그 물티슈들요. 엄마들 물티슈면 다 되는 줄 알잖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냥 그 물티슈가 썩지 말라고 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적셔 있는 물티슈가 썩지 말라고 넣는 방부제가 그게 우리 아가의 생식기를 닦을 때 이 인체의 경피독 중에 경피 흡수 중에 이 팔 안쪽이 1배라면 생식기는 42배 흡수된다고. 그러니까 더더더 쓰지 말아야 되는데 더더더 쓰지 우리 엄마들이 맞죠? 아무리 좋은 아가 물티슈라도 이 성분은 들어있다. 자,
벤조에이트 부작용, 피부 자극, 가려움, 홍조, 알레르기, 발진, 두드러기, 소화기 증상, 구토, 설사, ADHD하고 관련이 있네? 이 성분이? 요즘 ADHD 아가들 만나서, 주의력이 좀 산만한, 집중이 좀 안 되는 아가들 많잖아요. 그냥 이런 성분 때문일 수 있네. 네. 자, 비타민C 결합 시 벤젠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로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비타민C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찌하냐고. 문제가 생기면 발암물질로 바뀌어 버린다. 모르는 사이에 일이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 슬퍼. 예. 밴드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더 보시고, 물티슈가 나쁜 건 알았는데, 요렇게까지 나쁘다고 한 번 더 생각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티슈 제조 시, 아가신문이에요. 어린이 동화라고 하는 출처인데,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뉴스, 엄마들을 위한 뉴스에서 가져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물티슈 사용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 아가들을 위한 홍보하는 그런 뉴스, 어린이 동화라고 하는 이 출처, 이 기사, 어린이 동화에서 어린이는 하면서 안전하게끔 내보내는 기사인데요. 거기에 물티슈 제조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방부제. 맞잖아. 물이니까, 물에서는 모든 균들이 잘 뜨니까. 그래서 많이 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소듐 벤조에이트와 라올릴 피리디듐 클로라이드가 대표적인데요. 이 성분은 안전보건공단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의 유해 성분으로 분류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흔하게 생활용품처럼 쓰고 있는 물티슈에 들어가 있는 물질. 그 누구도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영국에서 더 이상의 영국이라는 곳에서는 물티슈 사용 안 해. 202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올해까지는 둘 테니까 내년부터 안 돼. 이렇게 금지. 자, 이제 대한민국 법이 먼저 나서기 전에 저희 그 이행가족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두신 분들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물티슈 사실 우리 일반 쓰레기통에 막 버리잖아요. 분류배출 아니잖아. 재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지만 이게 더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하수 처리 1,000억 원이라는 비용을 이 물티슈 때문에 더 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애국을 해보시자고 함께. 자, 오늘은 오늘부터 물티슈를 덜 쓰는 날. 오늘보다 내일, 내일은 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네, 제 강의 오늘 물티슈의 역습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